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KBO 리그가 600만 관중을 역대 최소 경기로 돌파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네, 17일 날 이제 열렸던 경기를 통해서 누적 관중 수가 604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이제 정규 시즌 일정이 지금 약 48.6% 정도를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면은 일단 350경기 만에 6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됐거든요. 예. 종전 기록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418경기 만에 이 600만 관중을 돌파했었는데 예. 거의 60경기 이상 빠르게 이 돌파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추세면은 지난 시즌에 있었던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의 시즌 관중 1000만 명 돌파에 이어서 네.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1200만 명의 관중까지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경기당 관중 수를 좀 보시면은 17,275명인데 이 수치가 지난 시즌에 같은 경기 수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17%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총 350경기 중에 절반인 169경기의 입장권이 매진됐다. 와. 절반 이상이 매진되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듭니다. 야구장 가기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평균 관중수 1위 팀을 보면은 삼성 그리고 2위가 LG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매 경기 물론 매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NC의 키움과 NC의 경기에서는 올해 최소 관중이었던 2,000명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NC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창원 NC파크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네. 시즌 중에 이제 홈구장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관중 혹은 이제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르는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관중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중 동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이제 KBO 리그의 인기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선두 경쟁 엄청 치열한데 네. 한화가 연장전 네. 우중 혈투 끝에 다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2위와 지금 반게임 차입니다. 어제 이 롯데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최근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핵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시즌 초반 굉장히 부진했던 안치홍 선수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1할도 안 될 정도로 타율이 떨어져 있어서 이럴 선수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안경 쓰고 잘 칩니다. 이 안치홍 선수가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렌즈를 착용해봤지만 이게 또 몸에 잘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이 야구 선수들이 안경을 끼다 보면은 수비라든가 이런 이제 격한 움직임을 할 때 좀 불편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내야수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동료인 최은성 선수도 안경을 착용하고 경기를 뛰는데 조언을 구한 결과 이제 경기 중에 안경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LG의 지금 KBS 해설위원인 박용택 선수가 LG 입단 전에 라식 수술을 했다가 프로 입단 이후에 좀 계속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부터 안경을 착용하더니 갑자기 또 이제 타격 성적이 반등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의 윤정빈 선수나 특히나 이 요즘에 두산에서 차세대 슬러거로 각광받고 있는 이 김동준 선수도 안경을 착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정규리그 레이스 절반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죠. 이 아무래도 여름 체력 소모가 심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또 순위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선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좀 돌아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잘 던지던 선수들도 특히나 이 신인급 선수들이 체력이 계속 좀
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LG의 송승기 선수라든가 이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아의 김도현 선수라든가 네. 젊은 선수들이 여름을 지나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각 팀별로 이 선발 투수들의 체력 안배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기존의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복귀해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은 기존에 이탈에 있었던 심우준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FA 영입을 통해서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차고 있던 심우준의 복귀가 공수주에서 전반적으로 좀 한화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대체 외국인 선수인 리베라토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예. 플로리얼 선수가 6주간 부상으로 이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리베라토 선수가 만약에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리베라토와 플로리얼 중에서 어떤 선수를 선택해야 될지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진출하고 빅리그 입성 노리던 고우석 선수가 네. 방출됐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친정팀 LG 트윈스로 돌아오면 선두 경쟁 또 더 재밌어지겠는데요.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최근에 피칭이 굉장히 좀 성적이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우리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이렇게 잘 던지고 있고 최근에 오히려 상승세였는데 왜 방출했을까라는 네. 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해요.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이 오히려 독소 조항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이너리그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내려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데 말 그대로 네네. 만약에 고우석 선수가 이 거부권이 없었다면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리그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이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구단에서 아하. 메이저리그 쉽게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아하. 한 번 올렸을 경우에 내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윤성민 선수나 김현수 선수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부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마이애미 구단이 특히 또 소위 말하는 스몰 마켓 구단이다 보니까 고우석 선수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방출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모두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이애미에서도 방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진입이 쉬운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로 컴백할 경우에는 LG 트윈스로만 복귀를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FA 자격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포스팅 제도를 이용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LG로만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미해지 선수로 공시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LG로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차명석 LG 단장에 따르면은 지금은 뭐 가족들과 혹은 이제 고우석 선수 본인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냐. 우리로서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리그 꼴찌인 키움 히어로즈는 네. 구단 매각설까지 돌고 있던데 네. 일단 구단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향간에 의하면 뭐 인수기업이 5개 정도까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에 KBO 리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듯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NC 다이노스의 연고 이전에 관한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NC 구단이 창원시 측에 21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익명의 어떤 지자체가 21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야구장 사고 보상 항목만 제외하고 모두 해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초에는 이 지자체가 성남시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NC를 향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야 눌러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NC도 약간 창원시를 향해서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한편 메이저리그 복귀 눈앞에 뒀던 김하성 선수가 또다시 부상에 발목이 잡혔는데 네. 큰 부상은 아닌 거겠죠? 네, 이제 오른쪽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허벅지 뒷근육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부위는 뭐 재활 치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네. 푹 쉬어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5일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재활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 김하성 선수가 최근 들어서 타격 감각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고 네. 수비 포지션도 지명타자가 아니라 유격수, 이루수를 번갈아가며 출전하면서 수비적인 감각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당분간 마이너리그 경기 출전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김하성 선수가 마이너리그 혹은 또 메이저리그까지도 진입해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어젯밤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호 캐나다를 꺾고 네. 국제 배구 연맹 발리본 네이션스 리그 첫 승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명경기였고 사실은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죠. 최근에 네. 이 남녀 배구 대표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랭킹이 지금 국제 랭킹 37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세계 랭킹 9위인 캐나다를 꺾는 이변을 또 연출을 했죠. 네.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1, 2세트에서 모두 경기를 따내면서 굉장히 이변을 또 읽어내는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3, 4세트를 모두 높이를 앞세운 캐나다에게 내주면서 이렇게 리버스로 역전패 당하면 오히려 3대 0으로 지는 것보다 분위기가 기가 더 안 좋을 꺾이고, 것 예. 같은데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5세트 초반에 6대 1까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수비를 역시 앞세워서 캐나다의 공격들을 다 디그해내고 막판에는 역시나 이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강소희 선수가 또 아하. 해줬습니다. 네. 12대 11에서 오픈 공격 그리고 13대 11에서도 매치 포인트로 만들어내는 공격 네. 14대 13에서도 경기를 끝내는 포인트까지 모두 강소희 선수가 성공을 시켰는데 네. 여자 배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후에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강소희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개막한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소식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실까요? 세계 축구 클럽들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네. 병칭 자체가 그렇죠. 네. 원래는 이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의 성격이 강했었는데 네. 이번 대회부터는 32개 팀이 모두 이제 격돌하는 월드컵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재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하지만 실질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그동안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FIFA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상금 규모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네. 총 상금이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고요. 10억 달러. 우승 상금이 최대 1억 2,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하. 클럽 입장에서도 이 클럽 월드컵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경기장 규모에 비해서 2만 5천석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임에도 첫날 관중이 뭐 3,000명, 4,000명 아이고. 정도에 아직까지는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뭐 명문 팀들의 격돌이 이어지는 8강 토너먼트 이후를 돼봐야 아하. 이 흥행의 성공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K리그 클럽 중에는 울산이 유일하게 출전을 했는데 네. 역시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게 1대 0으로 패하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판고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 변화를 좀 줬던 것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이제 패인을 분석을 했고요. 네. 사실 이 경기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낙뢰의 위험성 때문에 1시간 예. 넘게 경기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한편 이제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페널티킥을 통해서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또 뭐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까지 지금 이적설 계속 돌고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선수 마찬가지로 일단 클럽 월드컵이 끝나야 좀 네. 이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 이강인 선수는 나폴리와의 그렇죠. 커넥션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초상권 문제 같은 부분만 해결되면은 프랑스를 떠나서 이탈리아 무대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이적설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김민재 같은 경우는 미넨에서 좀 주전에 분류가 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내년 시즌 유니폼 모델로 소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는 이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아디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